존스톤, 윌키 콜린스. 10화 최종화. 의외의 진실과 최종 해결. 블레이크는 런던의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블레이크의 병력과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한 후 그가 실제로 몽유병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블레이크가 그날 저녁 복용한 약물이었다. 그는 두통 때문에 아편이 포함된 진통제를 복용했었는데 이것이 몽유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의사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의식 없이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적 검사 결과는 블레이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약물과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몽유병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제닝스는 이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과 상의했다. 몽유병에 의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 블레이크 자신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의식이 없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 제닝스는 인도인 승려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달의 보석의 최종 처분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 승려들은 여전히 런던에 머물고 있었고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남에서 승려들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들은 달의 보석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영국 정부와 인도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승려들은 또한 블레이크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블레이크와 레이첼이 보여준 선의에 감사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승려들이 달의 보석의 저주에 대해 말한 것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보석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되돌아온다면 저주는 풀릴 것이라고 했다. 헝캐슬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불행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닝스는 이런 종교적, 문화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법적 정의와 인도적 고려, 그리고 국제적 관계까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했다. 한편 에이블 화이트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후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제닝스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다. 에이블 화이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정말로 달의 보석을 훔치려고 계획했었다. 도박빚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보석이 그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날 밤 레이첼의 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레이첼의 방에 도착했을 때 보석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에이블 화이트는 누군가가 먼저 보석을 가져갔다는 걸 알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즉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소동이 벌어졌을 때 에이블 화이트는 자신의 계획을 들킬까봐 거짓말을 했다. 그는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계속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제닝스는 에이블 화이트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 의도는 있었다. 법적으로는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에이블 화이트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해 보였다. 제닝스는 그에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가벼운 처벌을 제안했다. 에이블 화이트는 이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달의 보석 문제는 이제 영국 정부와 인도 정부 간의 외교적 협상으로 넘어갔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 반환 문제를 넘어서 문화유산과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인도 정부는 달의 보석이 자국의 문화유산이며 식민지 시대에 부당하게 탈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무력이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정부도 이런 인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표명했다. 식민지 시대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인정했다. 양국은 달의 보석을 인도로 반환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반환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보석은 인도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국과 인도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인도인 승려들은 이런 합의에 만족했다. 그들의 목적은 보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박물관에 전시되더라도 그것이 인도 땅에 있다면 충분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블레이크와 레이첼은 마침내 자신들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했다. 레이첼이 블레이크를 보호하기 위해 보인 헌신과 블레이크가 진실을 위해 보인 용기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블레이크는 레이첼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레이첼은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레이디 버라클은 딸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블레이크가 에이블 화이트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블레이크의 진실한 성격이 더욱 확실해졌다. 배터리지는 블레이크와 레이첼의 약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두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다. 이제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결혼식은 버라클 저택에서 조용히 치러지기로 했다. 화려한 행사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하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 달의 보석의 인도 반환식은 런던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국 정부와 인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고 양국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반환식에는 블레이크와 레이첼, 그리고 배터리지도 특별 초대되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로서 보석이 마지막으로 영국을 떠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올바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인도인 승려들은 보석을 받으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그들은 특히 레이첼과 블레이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의 선의와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평화로운 해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석은 특별히 제작된 안전한 상자에 담겨 인도로 운송되었다. 인도에 도착한 후 그것은 델리의 국립박물관에 영구 전시되기로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약속대로였다. 달의 보석이 인도로 떠나면서 헝캐슬의 저주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버라클 가문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느낌이었다. 에필로그, 평화로운 결말. 몇 달 후 버라클 저택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다. 블레이크와 레이첼의 결혼식이 치러졌고 저택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순수한 기쁨만이 있었다. 배터리지는 새로운 주인 부부를 모시게 되어서 행복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블레이크와 레이첼은
그에게 계속 저택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들의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에이블 화이트는 사회봉사를 마친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도박을 끊었고 정직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비록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제닌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명성을 얻었다. 그는 국제적인 문화재 분쟁 해결 전문가가 되었고 비슷한 사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썼다. 달의 보석 사건은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달의 보석이 박물관의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이 되었다.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와서 그 아름다운 보석을 감상했다. 보석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전시되어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저주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달의 보석은 마침내 원래 자리를 찾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